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뭐랄까 절대 피하고 싶지만 결국은 마주하게 되는 공사기간 연장 요청입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이 늦어졌으니 시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의 뭐 법정 드라마 같은 전략 싸움이었어요. 이걸 그냥 징징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아, 잘 구성된 공기 연장 주장은 수십, 수백억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네네. 결국 이 서류를 받아보는 상대방이 데이터와 논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설득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고도의 설득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연을 증명하고 또 계약에 근거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심지어 내 약점마저 강패로 삼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비법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죠. 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좀 의외였던 점부터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이었나요? 보통 이런 문서는 바로 본론, 그러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늦었다부터 시작할 것 같았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뭐 프로젝트 개요, 계약 당사자, 계약 조건 같은 배경 설명에 엄청난 분량을 쓰더라고요. 핵심을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판을 길게 까는 건가요? 아, 그건 이 문서를 읽는 검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검토자의 입장이요? 네. 검토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사람에게 다짜고짜의 변전실 재시공 때문에 34일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딱 던져주면 변전실이 뭐고 왜 재시공을 했고 그게 왜 34일이나 걸리지? 하고 그냥 물음표만 가득하게 되죠. 그렇군요. 듣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무대 설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질 배경이랑 등장인물을 먼저 알려줘서 몰입을 돕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맥락, 즉 판을 먼저 깔아줘야 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 발주처 귀책 사유로 지연이 생기면 공기 연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걸 먼저 못 박아두지 않으면요. 아, 뒤에서 아무리 지연을 증명해봤자 그래서요? 그걸 요구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막히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주장의 신뢰도를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이 바로 이 배경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자를 위해서 무대를 먼저 설정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지연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면 현장 사무실에 페인트 칠이 하루 늦는 거랑 건물 골조 공사가 하루 늦는 건 프로젝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 실질적인 영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가 핵심일 텐데 자료에서는 임계경로라는 개념을 쓰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모든 지연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 프로젝트 관리에서 임계 경로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이요? 네, 전체 공사를 끝내기 위해 반드시 순서대로 하루의 지체도 없이 이어져야 하는 핵심 작업들의 연족이죠. 이 경로 위에 있는 작업 하나가 하루 늦어지면 그냥 도미노처럼 프로젝터 최종 완료일이 하루 그대로 밀려납니다. 그럼 임계경로 위에 있지 않은 작업들은 좀 늦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런 작업들에는 여유 시간, 플로우 시라는 일종의 완충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 시간. 며칠 정도 늦어져도 전체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이죠. 그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명확한데요. 네. 어떤 작업에서 25일의 지연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것만 보면 25일 연장을 요청해야 할 것 같지만 만약 그 작업에 16일의 여유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일만큼은 자체적으로 지연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실제 프로젝트의 그 생명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9일, 25일 빼기 16일에서 9일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5일 늦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접근인 거고요. 이 지연은 임계 경로에 9일의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로 증명해야 진짜 전문가의 주장인 거죠. 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합의된 공식의 변수를 대입해서 답을 딱 내는 방식이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검토하는 사람도 반박하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자료에 나온 그 착수계획 기반 영향 분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계산법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향을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 공정표를 가져옵니다. 이건 뭐 프로젝트 시작 전에 약속했던 최초의 계획표 같은 거죠. 기준점이 되는 계획표요? 네. 둘째, 이 계획표에 우리가 겪은 지연 사건을 새로운 활동으로 끼워 넣거나 관련 작업 기간을 조정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 그리고 셋째, 그렇게 수정된 계획표를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최종 완료일이 며칠이나 뒤로 밀리는지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와. 그 밀려난 기간이 바로 우리가 청구하는 공기 연장 기간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고 이 사건이 있었기에 이 두 가지 미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료에 나온 변전실 분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사례는 정말 교과서적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먼저 원인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가 준 설계 도면대로 변전실을 완벽하게 지었어요. 네.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전력 당국이 와서 검사를 하더니 승인을 거부해요. 잠깐만요. 도면대로 지었는데 승인이 안 난다고요? 네, 그럼 시공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와. 문제의 근원은 발주처 설계팀이 설계를 마친 직후에 전력 당국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아,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이죠. 결국 발주처는 부랴부랴 옆방 벽을 허물어서 변전실을 넓히는 내용의 수정 도면을 발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원인이 어떤 결과의 도미노를 만들어냈나요? 결과는 아주 연쇄적이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철거와 재시공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 설치가 늦어졌고요. 그렇죠. 둘째, 변압기 설치가 늦어지니 건물 전체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공급 일정에 밀렸죠. 네네. 셋째, 이게 치명적이었는데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시운전하려면 임시 발전기 전력이 아니라 이 안정적인 주전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 결국 전력 공급 지연이 테스트 및 시운전 시작의 지연으로 직결된 겁니다. 계획상 1월 24일에 시작했어야 할 테스트가 실제로는 2월 27일에야 시작됐으니 총 34일의 지연이 발생한 거죠. 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아주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건 시공사가 단순히 당신들 때문에 34일 늦었으니 책임져라 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스스로 지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주장의 격이 달라집니다. 시공사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냥 들어눕는 대신에 연장 근무와 주말 작업을 통해서 재시공 기간을 줄였고 심지어 밀렸던 테스트 기간마저 원래 계획보다 4일이나 단축했다는 사실을 그 일일 작업 보고서 같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 이런 지연 완화 노력을 보여주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이건 검토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신뢰까지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영향도 증명했고 우리의 노력까지 어필했습니다. 다음은 이걸 계약서라는 법적 문서 안에서 우리의 권리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조항들이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영리한 주장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서 법적 방어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 시공사는 세 가지 조항을 동시에 들이댔죠. 세 가지나요? 네. 첫째, 지연된 도면 또는 지시 조항. 문제가 생겼는데 감리가 수정 도면을 늦게 줘서 일이 더 지연됐으니 이건 발주처 책임이라는 거고요. 네. 둘째, 측량료 시공 기준점 오류 조항. 애초에 당신들이 준 원본 도면 자체가 틀렸던 것이니 근본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이런 논리죠. 하나의 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창으로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공서에 의한 지연 조항까지 꺼내듭니다. 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측 불가능했던 전력 당국의 규정 변경 때문이었으니 이건 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와, 이렇게 여러 조항을 엮어서 그물망처럼 주장을 펼치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시공사가 자신의 잠재적 약점,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28일 내 공식 통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을 스스로 먼저 꺼내들고 그걸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전략 아닌가요? 보통은 숨기려고 할 텐데요. 바로 그게 이 주장을 평범한 수준에서 고도로 전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한 수입니다. 결정적 한 수. 네, 약점을 숨기다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발각되면 주장 전체의 신뢰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먼저 꺼내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어떤 논리로 그게 가능했죠? 절차를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시공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28일 규정에 맞춘 공식적인 서류, 즉 노티스는 조금 늦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터진 첫날부터 수많은 서심과 회의록을 통해 당신들, 감리에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아, 계속 알렸다? 네. 따라서 통지 조항의 진짜 목적인 상대방에게 문제 발생을 알려서 대응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이미 100% 달성되었다. 이제 와서 형식적인 절차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의 실질적인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 와우. 이 주장은 법의 정신이 형식을 이긴다는 점을 파고든 대단한 자신감과 논리가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논리로 바꿔버렸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자면 성공적인 공기 현장 주장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1. 탄탄한 배경 설명으로 설득의 무대를 만들고 2. 임계 경로 분석 같은 객관적 데이터로 영향을 증명하며 3.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고 4. 모든 주장을 계약서의 여러 조항과 촘촘 연결하고 5. 심지어 자신의 약점까지 정면으로 돌파하는 네. 지극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시간을 얻기 위한 주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지만 지연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따르죠. 그렇죠. 인건비, 장비 임대료. 네. 만약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발주처가 원인이 된 이 변전실 지연과 거의 동시에 시공사 스스로의 실수로 발생한 또 다른 지연, 가령 자재 주문을 늦게 해서 생긴 지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겹치는 상황이요? 이걸 동시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에 따라 시간 연장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그 기간 동안 나 자신은 다른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 나는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분쟁 관리의 다음 레벨일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과실뿐만 아니라 나의 무결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시네요. 오늘 심도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